북한에는 한 명의 최고 존엄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 우리 국민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존엄이다. 니네 우리 최고 존엄 모욕하는 말 하지 마라. 가을단풍님, 명언이네요. 선샤인님, 5천만의 존엄이 우리에겐 있다. 뭐 신상은님, 아주 좋은 말이네요. 뭐 구구나이제님, 자 지금 이거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 5천만의 존엄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죠. 제가 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어떤 국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정말 남북 관계를 위해서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는 쪽으로 갈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특히 남북 관계 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북한이 활용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이봉렬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가져가야 될 것인가? 지금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는 계속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만 내고 계세요. 북한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든지 방역 협력해야겠다. 뭐 또 정상회담을 하려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인식하고 가져가야 될까요? 물론 남북 관계는 우리 통일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되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장밋빛 희망에만 휩싸여 있어서는 올바른 정책을 할 수가 없고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맞는 정책을 피면서 또 미래에 위한 비전을 내세우고 또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되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북한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터프한 상대이고 자기의 진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과거에는 사실은 북한도 민족 문제를 좀 얘기를 했고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니까 같이 하자 뭐 우리 민족 제일주의 뭐 이런 얘기 그것도 사실 북한식이지만 그나마 민족을 앞세우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의 북한, 김정은 시기의 북한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상 민족보다는 국가를 앞세우면서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분명한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남북 관계하고 핵 문제하고 이제 이게 얽혀져 있죠. 네.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이상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재 때문에 꽉 묶여 있고. 이제 그래서 흔히 이제 남북 관계와 핵 문제의 선순환,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통일부 장관으로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에도 들어있고 남북관계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근데 현실을 봤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희망적인 사고이고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자 그럼 어떻게 이 선순환을 시작시킬 것이냐? 트리거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것은 분명히 핵 문제가 먼저예요. 핵 문제가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그래도 완전 해결은 아니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발걸음이 나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남북 관계도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좀 더 전향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핵 문제도 변화를 이끌 수가 있는데 핵 문제가 지금까지 꽉 막히는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북 관계가 일단 많이 좋아지면 핵 문제도 풀 수 있다. 이것은 약간 환상에 가깝다. 그것은 조금 있어야지 되는 것을 일단 출발은 핵 문제에 집중을 해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풀어야지 남북 관계도 물고. 아직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슨 교류협력을 하고 싶어도 제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제재는 국제적인 약속이고 지금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 제재를 우리가 깨고 그 제재를 이탈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국제사회에서도 자 그러면은 제재를 좀 완화해보자라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교류 협력이 진행될 수가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비핵화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그렇죠. 선순환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비핵화 문제는 꽉 막혀 있고 북한이 저렇게 자기는 핵보유국으로서 계속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제재만 먼저 해제라고 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좋게 만들 수가 없을 것이고 조금 좋아진다고 한들 그것은 금방 다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로막혀서 오히려 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런 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채팅창을 봤는데 채팅창이 열대졌어요. 그래서 의견이 많이 주셨는데 용남님, 이동훈님 제가 끝부분에 다시 장관님께 질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시청해 주시는 분이 저희가 이제 막 생겨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300명을 넘는 건 역대급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렇게 되면 한 3,000분 이상 이걸 나중에 봐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장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드는 말씀인데 이 선순환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북한이 장관님도 많이 모욕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한 모욕은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으로 저속한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아, 역대급은 아니고요. 역대급은 제가 있을 때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의견과 대응.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순화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역시 굉장히 비난하고 모욕적인 발언들, 특히 우리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이제 그거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 그래서 대응을 거의 무대응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요. 솔직히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는 해요. 사실 어떨 때 보면 북한이 뭐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막말을 쏟아내는데 거기에 똑같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유 뭐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북한이 원래 그런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 대응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저는 뭐 하나하나 진짜 1:1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대목에서 특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그것이 위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에 잘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할 말은 하고 니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가 제대로 될 수 없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부에 있을 때는 북한이 하도 욕을 해서 이런 얘기까지 해봤어요. 북한이 이제 하면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뭐 이렇듯 얘기를 하면은 우리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또 우리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봤어요. 북한에는 한 명의 최고 존엄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 우리 국민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존엄이다. 니네 우리 최고 존엄 모욕하는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우리 존중받는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함부로 욕하지 마라. 우리 거기에 대한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런 말까지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호할 때는 분명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북한한테 알려주고 그러한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도 역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또 그럼 빠르륵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행동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실제로 사실은 국민들이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고 북한이랑 뭐 하겠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염증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북한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북한의 이런 정말 극심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엄하게 그 잘못을 알려주고 꾸짖을 것은 꾸짖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 말씀이신데요.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해야죠. 매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북한급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시기에 우리의 메시지는 반드시 줘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장관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관행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분과 관련해서 가을단풍님 명언이네요.
선샤인님 5천만의 존엄이 우리에겐 있다. 뭐 신상은님 아주 좋은 말이네요. 뭐 구구나이제님, 자 지금 이거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 5천만의 존엄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죠.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서 오늘 너무 재밌어서 다음번에 한번 꼭 또 나와주신다는 약속을 불러만 주시면 미리 이렇게 저희가 약속드리고 현안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금지 관련해서 이거 참 사실 재직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신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단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고 민감한 문제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기본적인 이제 전단을 뿌리는 목적은 주민들한테 자유세계의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어쨌든 남쪽에서 북쪽으로 모여가기 때문에 남북관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자, 이것을 막는 문제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수호하느냐의 문제. 특히 자유라는 이 가치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단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민간단체, 주로 탈북민 단체이긴 하지만, 민간인들이, 접경지역에 가서 전단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띄워서 풍선이 바람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태워서 보내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북한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게 정말 최고 존엄을, 북한식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접경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북한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것을 보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더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개적으로 전단을 보내는 경우에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전단을 비공개로 조용하게 진짜 바람이 북쪽으로 이렇게 불어서 딱 띄운 북한으로 넘어갈 때 딱 맞춰서 밤에 조용히 뿌리는 단체도 있고요. 근데 약간 여러 가지 목적에서 나 몇 월 며칠 날 뿌릴게요. 그리고서는 바람이랑 상관없이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 거기에 뭐 막 사람들도 몰려오고 북한도 반응하고 전에 이제 고사포로 또 국풍선을 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불안하니까 관광객도 줄어들고 이제 지금은 사실 코로나 시기라서 상관이 없지만 과거 같은 경우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 전단 문제를 시비 건 것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분명히 시비를 해요. 사실 지난 작년 6월에 김여정이 막 뭐라고 한 것도 그때 아주 공개적으로 김정은 사진까지 걸어가지고 막 그 욕하는 것을 보냈을 때 그런 거.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난하고 그래서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단 살포라는 행위를 함부로 막으면은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와 관련된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남북관계 밑에다가 두는 그런 그 우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남북관계 개선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꼭 수호해야 될 자유라는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기초에서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이고 자유라는 가치는 너무 소중한 가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관리는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제3자의 피해가 있으니까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정부에 있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든 법을 다 뒤져봤어요. 있는 법 다 뒤져봤는데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나마 가장 그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경찰 직무관리법인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경찰이 어떤 이제 누군가가 어떤 뭐 생명이나 뭐 신체나 재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입해서 그것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좀 막았었어요. 그래서 특히 공개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할 땐 저희가 사전에 가서 사실 좀 요청도 하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도 강행할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을 해서 못하게 막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대법원에서도 판례로서도 인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걸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는 뭐 그것도 역시 이해는 해요. 근데 결국 그래서 이제 또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법을 제한하는 법을 차라리 아까 했듯이 그런 경찰 뭐 직무 관리라든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뭐 여당에서도 이게 그 접경적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법조항이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에 들어가 있어요.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것은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대화할 때는 대표를 어떻게 보내고 합의서는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 지금 전단금지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대북전단금지법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하지만 그게 따로 있는 법이 아니고요. 남북관계 발전법 안에 조항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 조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북 합의서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 금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남북 합의서 위반을 금지시킨다라는 그 명목하에 우리 어떤 국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정말 남북 관계를 위해서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는 쪽으로 갈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지금 해외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남북 합의서는 이제 다양한 합의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2018년 4월에 맺은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남북 간 우리 정상이 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사실 그 합의부터 사실은 이제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확성기를 중지한다라는 것은 합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가 우리 확성기 틀자 그래서 틀었다가 또 남북 간이 합의하면 철거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8.15 북한이 그 8월달 2015년에 목함 지뢰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틀었다가 합의를 해서 다시 철수를 하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단 살포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건 민간의 문제예요. 그것은 정부가 합의를 해서 하라 마라 남북한이 합의를 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라는 그 명분 때문에 이 합의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합의 위반 행위 금지라고 해서 이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안들이 꼬여있고 특히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북한이 활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남북대화에 한번 나가는데 북한이 비방 중상 금지에 다시 합의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뭐 남북 기본 합의서도 있고 우리 남북 간 정부 간 합의에 비방 중상 금지는 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 있는 비방 중상은 정부 차원에서 비방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내정 간섭도 하지 말고 비방도 하지 말자. 물론 그래도 북한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비방을 하지만 정부 차원의 비방인데 북한은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자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한국 정부가 언론도 최고전원 모독하는 거 못하게 하고 민간인이 전단 살포하는 것도 못하게 해.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은 악용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할 때도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어쨌든 남북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헌법적 가치, 이 자유라는 이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그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그 합의 내용도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하나씩 짚고 들어가자 보면 사실 새로운 시간을 갖다가 마련해도 부족할 정도인데요. 그 말씀 저도 정말 와닿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정말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북한식 표현을 빌면은요, 정부가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최고 존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댓글창에 오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일일이 다 못 읽어들어서 죄송하고요. TW님, 이보경님, 구구나이제님, 김태식님, 선샤인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보니까 이거 언론사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모 일간지에 정모 기자님께서 이렇게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전문가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품격 있는 방송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오버되는데 약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 작년 9월에 사실은 뭐 정부는 월북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의 공무원, 민간인 사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셨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나요? 네, 근데 이거 시간 오버돼도 되는 예, 건가요? 괜찮습니다. 예.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뭐 민간인 사살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 소위 이제 북한 어부들 북송한 문제도 있었는데, 다 이것이 결국 우리 국민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뭐, 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부 같은 경우는 북한의 주민일 수도 있고 남한의 주민일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그 경우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이제 영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물론 이 조항을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관할권은 휴전선 이북에 대한 관할권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이 우리 남쪽으로 우리가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 휴전선 남쪽으로 내려면 우리 국민이 자동으로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도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 잘 적응하라고 교육은 시키지만 국적은 사실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우리 쪽으로 넘어온 어선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그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돼야 된다. 물론 범죄자로서 의심되지만 그것은 또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돌려보내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또 우리 해경 공무원이 이제 그 북한으로 갔다가 총에 맞아 죽은 그렇죠.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는 북한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사살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역시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인간의 존엄성 문제는 사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는 군사적인 평화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평화는 우리 한반도에 남북한에 살고 있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어떤 위해가 가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결국은 보다 정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을 하는 건데 그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뭘 하겠다는 거지. 정말 북한 김정은 체제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드러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한두 개 읽어서 거기에 답변 드리고 마무리로 뭐 통일이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용남 선생님께서 안보 문제와 남북 관계는 정권이 교체되어 친북 주사파 세력들이 끝장나야만 더 실질적인 대화를 매듭짓고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시면서 장관님의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동훈님은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세계 10위권 우리가 경제 제재 때문에 핵 개발을 할 때 제재를 받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우리를 제재하면 국제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재가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하쿠타 마타타님은 이제 휴전 상태고 주한미군 문제 물어보셨잖아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함재봉 원장님 그 한국 사람 만들기 하기 전에 뉴스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청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안보와 남북관계 문제는 항상 사실은 이게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흔히
북한은 이중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분명히 우리가 통일로 함께 만들어 가야 돼. 물론 그건 주로 북한 주민들이긴 하지만 남북의 그런 통일의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적의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 위협, 특히 핵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안보 정책도 펼치면서 또 남북 관계를 또 잘 풀어나가서 평화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병행을 해야 되고 사실 뭐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에서도 그래서 남북과 안보와 교류 협력의 병행 분명히 있었어요. 어느 정부나 그거는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이념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국익, 안보 이익 이것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를 놓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 보유 문제도 뭐 비슷한 차원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70년대 초반에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었죠.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니까 우리는 워낙 매달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워낙 외톨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안에 껴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어떤 글로벌 기준과 표준, 어떤 관행, 협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을 와해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라는 것도 심정적으로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것은 그리고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사실 아까 처음에 제기됐던 그 질문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 같은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뭐 평화는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화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좋게 말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쟁으로 가면 안 되지만 단호한 의지는 필요해요.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에도 근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행동에는 우리가 단호히 대응했던 의지를 보여주고 정말 그것은 확실히 막아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폭력, 힘을 써서 뭐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잘못된 행동을 막아야지 진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얘기고 거기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협력으로 가는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또 한미 동맹이라는 그런 기제를 활용을 하되 우리가 핵보유로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장관님 모시고 대화하는데 아주 좋은 문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5천만 국민이 최고 존엄이다. 그리고 평화에도 근력, 머슬이라고 하잖아요. 근력, 힘 필요하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장관님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장관님의 통일관, 통일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과 연계해서 마무리 말씀 한번 저희 시청자들께 들려주시죠. 예, 저는 요즘 통일은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요즘 제가 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통일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다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단이라는 상황이 우리한테 주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전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이 설명하자면 긴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자유를 향한 우리의 몸짓이고 우리의 몸부림이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여전히 관심 높습니다. 항상 50%, 60%까지는 나와요. 웬만한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건 많지 않다고 저는 여전히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젊은이들이 조금 이제 굳이 통일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통일은 돈으로 따지지 말고, 돈 계산하지 말고, 돈 계산은 어른들이 할 테니까 젊은이들은 자유라는 꿈을 가지고 한번 통일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로 한번 모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동입니다. 정말 박수 한번 먼저 보내드리고요. 예. 이봉렬님께서
남북 합의 국민 동의 받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죠.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 비준에 집착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 하나하나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문제점 있는 건 지적받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홍영표 장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나요. 생각 기억이 나요. 뭐냐? 역시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눈높이에서 세상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당시에 들으면서 윗사람을 모실 때 그 눈높이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일을 배우고 그랬는데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눈높이가 오늘 저는 느껴졌습니다. 북한 문제라든가 한반도 상황을 보시는 그 눈높이 오늘 정말 유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핵 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 관계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핵 문제가 풀려야지 남북 관계가 풀린다. 그게 오늘의 한반도의 현실이다. 이 점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라든가 국제관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동떨어져서 남북관계만 진행한다면요, 그게 바로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고 결국 함께 북한 수준으로 전락하는 벼랑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야기될까 봐 걱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 미중관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카고 카운슬이나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알면서 외교정책, 남북관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홍 장관님 말씀에서 제가 착안한 건데 우리 시청자님들을 최고 존엄으로 모시고 앞으로 더 좋은 방송 약속드리겠습니다.